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4포인트 하락한 3035 마감,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한 95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역시 코스닥의 상승률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좀 크게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역시 IT 쪽에 그런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쪽에 중소형주가 강하면서 그런 어떤 코스닥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 최근에는 대형주보다 최근에는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률이 좋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350 수익이 났고, 11월부터 누적 수익을 보면은 1억 3,700,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크게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익은 효성 첨단 소재가 148, 거의 보합 수준이고, APTC가 지난 한 목요일인가 샀나요? 그때 일단은 말씀드렸고, 원익 QNC 이런 조금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강한 부분이고, 그리고 강원랜드, 호텔신라, 호전실업, 휴비스, 화학, 그리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가 좀 반응이 좋다가 일본의 르네사스 화재 때문에 일본 자동차 도요타를 비롯해서 자동차 소부장 닛산 등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해서 일본의 그런 어떤 니케이 지수도 좀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니케이 지수도 거의 2%까지 하락했는데, 일본은 도요타가 가장 시가총액이 크죠. 한 200조 가까이 되는데, 그런 좀 큰 시가총액 위주로 빠지면서 오늘 일본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매매는 우선은 서플러스 글로벌이 오늘 한 거의 장중에 초반에 한 10%, 15%까지 오르면서 한 5,300원대 일단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 장 마감 때 2천만원 샀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추가 매수하면서 조금 금액을 넓혀갔는데, 오늘 한 2,400 정도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휠라홀딩스를 추가적으로 샀습니다. 현재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조정은 한 7부에서 8부 능선은 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정이 언제 좀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3월이 끝나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좀 대기업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전후로 해서 조금 코스피의 그런 어떤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지만요, 실제로 잘 나와야 됩니다만, 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자동차 쪽은 오늘도 크게 오르다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해외의 그런 어떤 자동차 그런 관련주들이 일단은 반도체 수급이 모자라면서 이제 전부 이제 좀 물량 축소하고, 그리고 되는 상품 위주로, 되는 제품 좀 수익이 많이 나는 모델 위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품주도 어쨌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이제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지 이제 수익이 날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상향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여파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그런 훼손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중에 5%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보고서가 2개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보고서가 2개 정도 좀 올라와서
일단은 그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면 뭐 대부분의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배터리만 봤는데 배터리만 보지 말자 라는 그런 좀 의견이고요. 그 정유의 가치가 6조, 석유화학이 3조, 뭐 윤활기유 3조, 뭐 그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분리막 업체가 13조, 배터리가 6조 정도에서 총 합계 32조의 가치가 있고 순차입금이 한 10조가 있고 자산 가치가 한 4조 정도로 적정 시가총액은 한 26조 정도가 판단이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원래 39만 원에서 29만 원 낮췄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현재 배터리 이슈와 소송 문제 때문에 낮춘 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말고 여러 가지를 보자 이거죠. 여러 가지를 보고 지금의 20만 원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오늘 나온 보고서의 두 가지는 크게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 내용이 지금 하나 제가 잠깐 본 거 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서 봤지? 그 플라스틱 활용 진입장면과 성장형 리츠 반도체 SK이노베이션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도 그러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갑자기 생뚱맞죠. 그러니까 LG화학과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좀 삼성 SDI도 그렇고 이렇게 좀 폭스바겐 이슈로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 외에 그 관심 있는 종목에도 이제 좀 다른 사업에도 눈을 돌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뭐 우리가 솔직히 반도체 보고 차량에 그 배터리 보고 투자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보지 말고 좀 그런 업종에도 좀 눈을 돌리자. 결론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주가 가치 훼손은 뭐 애널리스트도 공감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주가가 너무 빠져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저도 좀 지금 20만 원은 너무 좀 싼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SK이노베이션을 보자면 배터리 현재 매출이 5%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 소재 및 기타는 분리막 매출 부분이고요. 뭐 이게 현재 뭐 장기적인 워낙 그 성장성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전체 어떤 캐파에 차지하는 기대 심리가 크다 뿐이지 현재로서는 뭐 석유나 화학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니 이런 부분에서도 그 석유 정제 마진도 이제 올라가고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그 박세익 전문가가 한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그 박세익 전문하고 인피니티 투자 전문에 이분의 참 그 사이트가 좋더라고요. 사이트가 이제 좋은데 이분이 이제 살아남은 중소형 컨텐츠 뭐 올해 급등한다 좀 이렇게 한 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틀은 뭐냐면 간단히 이 동영상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작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현재 코로나 위기도 그렇고 한 차례 급락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갈 때는 대형주 위주로 오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는 그 중소형주 뭐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중소형주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중소형주는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초반에 올라갔다가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실적 장세가 되면은 그 살아남은 중소형주들이 그 주가에 리레이팅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그리고 그때 대형주가 위주에 투자해서 그때는 왜 중소형주를 투자하는지 안 되냐면 중소형주의 또 주가도 약하냐면 흔히 코스피가 30% 오르면은 대형주 위주 뭐 코스피 뭐 150, 100 지수의 그런 대형주들이 대부분 올리기 때문에
중소형주 펀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면 코스피 상승률보다 당연히 중소형주가 안 오르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이 중소형주들이 나중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펀드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펀드가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펀드에 가지고 있던 중소형주는 또 환매가 일어나겠죠. 환매가 일어나면 또 중소형주가 오르락치면 또 환매 때문에 또 가라앉게 되고 오르락치면 가라앉게 되고 좀 그런 어떤 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컴투스도 2017년 언제죠? 컴투스 주가가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컴투스 주가가 그 2013년인가 15년까지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로 됐지만 컴투스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우리가 반도체 중소형주 17년부터 19년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런 유망 있는 반도체 소부장 장비들은 거의 뭐 70%까지 하락하고 좀 그런 장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할 때는 대형주로 투자하고 근데 현재는 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 회복 사이클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형주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살아남은 중소형주가 이제 오를 때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아마 이런 현상은 아마 올해부터 뭐 올해 내내 좀 지속될 것이다.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중소형주에 투자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작년에 업황이 안 좋았지만 올해 업황이 좋아지만 중소형주. 뭐 그게 뭐 반도체 아직까지 덜 오른 소부장이 될 수 있겠고 뭐 아니면은 뭐 의류가 될 수 있고 뭐 화장품이 될 수 있든 덜 오른 중소형주를 보자.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건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 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장은 뭐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장이지만 계속 뭐 좀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되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급등나는 장은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가 뭐 1.7% 돌파했지만 어느 정도 그 금리에도 좀 조정 그 뭐라고 하죠? 좀 사람 심리가 좀 안정되는 것 같고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4월 실적 발표 나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또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